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벌써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곧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4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벌써 끝나가는 기분입니다. 8월이긴 한데,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된 건데, 꾸준히 구독자랑 이런 게 늘다가, 진짜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구독자도 늘지 않고 참, 나름 한 번 만들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좀 신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할 때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좋을 때는 이제 좀 멀리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반대로 하시죠. 그래서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들 꼭 이렇게 안 좋을 때 같이 저랑 같이 훈련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좀 스킬을 계속해서 익혀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거를 솔직하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은 광복절이었으니까 휴장이었고, 화요일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뭐 태양광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도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번 주에 속상했던 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좀 안 좋았죠. 계속 안 좋고, 이래서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에코프로, LNF 이런 거 뭐 2차전지 다 좋았고, 목요일쯤에 제가 이제 또 이게 제가 그날 제 느낌을 그냥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는 건데, 목요일에 이제 보면 완전히 전형적으로 진짜 제가 찍어드렸던 주도주 거기서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 뭐 대부분 꺾였고, 일부 종목들 LNF나 뭐 에코프로 정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주식이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일단 느껴지고 있고요. 방사는 뭐 일단은 올 상반기를 주도했던 최고의 주도 섹터였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미국, 유럽 이런 데서 투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계 쪽이랑 피팅, 태양광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죠. 사실 굉장히 좋고, 근데 전체적인 시장은 좀 꺾인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인버스를 좀 사고 나서 목요일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 그래 금요일도 시장 한번 보고서는 말씀을 그냥 주말에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뭐 금요일 오후에 골프를 갔는데 금요일 오후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장 끝나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목요일에 인버스를 좀 추가를 했고, 금요일 오전에도 인버스를 좀 추가하고, 매수를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수목금의 차례대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왜 줄였냐 보시면은, 일단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 차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까지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시장 자체가. 이게 S&P 500 주봉 차트인데 전형적으로 딱 빠져야 되는 자리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 급하게 올라왔고, 이제 이런 거 과정이, 이거는 일봉인데 정말 201선까지 순식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랐죠. 최저가 3,600 정도였는데 4,200 정도까지 한 방에 올랐다가 4,300까지 올랐다가 4,200 지금 정도로 조정이 받았고, 그래서 일단 시장은 물론 뭐 다음 주에는 초반에는 또 이런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전후로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눌려있을 가능성이, 저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빠져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한번 보면은, 나스닥은 201선까지 닿지는 않았지만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이제 여기는 120 주봉 정도를 찍고 조금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물가지수 나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모습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환율이 1336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차트인데 지금 완전히 뚫고 갔죠. 중기 저항선은 1240원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 1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다시 원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한국 주식을 사서 원화가 강해져야지 환차익까지 기대하면서 뭐 주식에서 10%를 벌더라도 환율에서 플러스로 한 15% 이상 번다, 뭐 이런 컨셉의 느낌이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베팅을 할 텐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정적이에요. 환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는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조금 눌리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런 상태에서는 지수 자체가 위로 쏘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번 주에는 뭐
삼성전자가 목요일 정도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게 뭐 환율을 감안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삼성전자 홍보팀 같은 데서 해외 기관들을 다니면서 3분기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M&A 이슈에 대해서 조금 있어요. M&A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좀 급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걸 너무 베팅을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제가 방송도 따로 찍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다 넘어섰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다 마이너스 뭐 6%, 8%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579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거래량 큰 종목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거래량이 많으니까 손절을 딱 지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꽤 많았었는데 어쨌든 3분의 2 정도씩은 다 덜어낸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너 그렇게 좋게 보는데 왜 헤어져? 약간 이런 건데 이걸 정말 뭐 1년 정도를 보고 사면은 팔 이유가 없지만 저는 주식을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뭐 이건 모르겠고 제 룰은 어쨌든 어떤 시계열로 주식을 사든지 간에 5%, 7%, 9% 넘어가는 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엄청 좋아 보여서 사귀었어. 근데 어디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다른 여자가 훨씬 더 이뻐. 그러면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계속 다른 여자가 더 생각이 나. 그럼 헤어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헤어져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뭐 마음에 드는 애들만 만날래 뭐 이런 주의인데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군인만 가져가야 되는 국면이 되게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바로 보유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이버 카카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손절을 했고 LIG 넥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LNF, 에코프로 이런 거는 일단 뭐 약간씩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대체로 들고 가고 있고요. 금요일에 빠질 때 LNF, 에코프로는 오히려 조금 더 샀는데 이게 글쎄 뭐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을 3개를 볼드하게 마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인버스를 좀 샀어요. 제가 사실 연초에 막 인버스 사자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다시 인버스 얘기를 강하게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나스닥부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이런 거를 목요일부터 좀 샀습니다. 목금에 좀 채워놨기 때문에 저는 뭐 금요일에 크게 빠질 때 이제 조금 손실을 줄였겠죠. 이쪽에서는 이익이 났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한국 지수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 보면은 사실 코스피 지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 중기로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야 되는 자리이긴 해요. 이게 사야 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한국 시장 혼자 오르는 국면은 나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인버스를 좀 늘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뭐 패착일지 아닐지 뭐 이번 주에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도로 해놨고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가 난리잖아요. 해외에서 에너지가 난리인데 태광, 성광밴드 이런 이제 피팅 업체들이 난리인데 저는 이거 아주 일부 샀다가 그냥 팔아버렸는데 대신에 그냥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휴스틸 이런 종목을 좀 편입을 했습니다. 휴스틸 같은 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원인데 2분기 영업이익만 거의 1,000억이 나왔고 최근에 뭐 IR 얘기를 들어보면은 3분기도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적의 흐름이. 그러면 이제 뭐 PER 정말 기준으로 보면 2배 정도 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최근 시장은 이렇게 급등한 주도주 위에서 노는 게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급등주를 자주 잘 하진 못하는 편인데 지금 뭐 휴스틸 이런 거 좀 편입을 했고요. 세아 제강 지주도 이렇게 11선 같은데 내려오고 과거에 저항선이었던 거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해졌지만 너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조심하는 의미에서 인버스를 추가를 했고요. 저는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뭐 S&T 에너지도 최근에 한전이 사우디 쪽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관련된 최대 수혜주라서 뭐 S&T 에너지 같은 것도 일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을 매수로 가져가시고 싶으시면은 가급적이면 방산,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계 및 뭐 이런 피팅 업체들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들 회복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회복된 수익을 잘 지키시는 8월,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